청자는 옥기에 가짜. 안녕하십니까, 아트부이 배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불교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예술품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고려 청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불교에도 분파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제 교종이라고 하고 선종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종이라는 것은 경전의 가르침, 경전에 쓰여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배우고 이해하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선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나 자신의 깨달음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선종의 가르침입니다. 선종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이제 그 선종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선종이 먼저 크게 유행을 한 후에 우리나라에 선종이 들어오게 되는데, 스님들이 이제 몸과 마음가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스님들에게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깨끗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차 문화입니다. 티. 차 문화가 그래서 유행하게 됩니다. 몸속에 있는 독소, 나쁜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낸다. 그래서 차를 마시며 내 신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불교 사회 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차를 마시는 그릇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택하게 되는 그릇이 뭐냐 하면 바로 옥그릇입니다. 옥그릇. 옥그릇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예전에 할머님들 이렇게 옷가락지 이런 거 하셨잖아요. 옛날에 할머님들 옷가락지 같은 거 이런 거 하셨잖아요. 옷가락지 같은 것처럼 옥을 이용해서 만든 찻그릇, 찻사발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옥그릇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때 당시에도 옥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 정신을 깨끗하게 수양하고 하는 이런 스님들에게는 비싼 고가의 옥이 어울리는 소재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스님들이 막 벤츠 타고 다니는, 물론 뭐 스님도 벤츠를 탈 수 있지만, 스님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막 스님들이 옥으로 만드는 그릇을 조금 다르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청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자는 옥기의 가짜, 이미테이션이 이제 진품을 이겨버린 케이스가 바로 청자입니다. 옥이 가지는 색깔이 원래 이제 비취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색을 따라서 만든 게 청자입니다. 그래서 비취색은 사실은 청자의 그 비취색은 옷그릇을 따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색상이 그 색상입니다. 가격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청자는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게 청자입니다. 청자는 불교 문화에서도 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문화가 바로 청자입니다. 불교의 선종이 유행하면서 그런 차 문화, 그런 선종의 문화와 차 문화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시점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가 918년부터 1392년 조선이 이제 건국되기 전까지 고려시대죠.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태조
최수종 씨죠. 건국되어서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통일을 할 때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호족들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땅덩이에 지방 곳곳에 있는 호족들, 지방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좋게 말하면 혼인으로 맺어진 이제 이렇게 가족이 다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볼모를 잡아가지고 이제 중앙에 딸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되게 똑똑하다 그래야 될까? 아무튼 그런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고려 사회인데,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뭐 그 왕자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라는 사회는 귀족 사회였고, 왕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 지방에 있는 뭐 관리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왜냐? 불안하죠. 워낙 지방에 각계 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힘은 줄이고 자신의 힘은 키워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불러 모읍니다. 파리피플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는. 연회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열었는데, 여러분도 누구 집에 뭐 집들이 가거나 초대받아서 가면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빈손으로 안 가니까 뭐를 싸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빈손으로 안 가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그 지방에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혹은 나라 전체가 불교 사회니까 우리 마을에 절을 지어요. 그래서 절을 지어서 그 나라에 기증을 한다는 기증서를 주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뭐 탑을 지어서 뭐 탑의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선물 중에 최고는 무슨 선물이 최고죠? 현금이나 현물이 최고죠. 선물 중에 최고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뭐 진귀하고 신기하고 이런 것들에 더 눈이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를 선물했냐면 청자를 선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청자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특이한 형태들을 선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청자는 찻사발, 처음 시작점이 찻사발이라고 말씀드렸죠. 찻그릇 수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찻그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단순하게 생긴 형태였는데, 우리나라 공예품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공예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목공예, 금속공예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으로 제작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래요.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손의 운동이, 뇌 운동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미 공예에 대한 그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금속, 나무보다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훨씬 쉬운 게 흙이죠. 도자기는 흙으로 굽죠. 그러다 보니까 흙이 주 재료니까 흙에 문양을 새긴다거나 흙을 뭐 어떻게 성형을 한다고 하는데, 흙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의 귀족들은 뛰어난 예술가를 초빙을 하거나 주문을 해서 예쁜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양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뭐 참외 모양, 뭐 어떤 모양, 이 모양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순청자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예쁜 청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기법이 있었는데, 금속품에 사용되는 기법인데, 홈을 파요. 홈을 파서 뭐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홈을 파서 거기에 나무 말고 다른 물질을, 색이 있는 물질을 넣어서 코팅을 하는 기법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입사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사기법이 나무나 금속에도 하는데 흙에는 너무 쉽겠죠,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서 흙에 입사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문양을 새기게 됩니다. 그게 상감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려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는 사실 불교 문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불교 문화에서 시작돼서 차 문화에서 시작되어서 뛰어난 공예가들, 뭐 예술가들에 의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더 예쁘고 아름답고 뛰어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니즈 때문에 공예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자기 중에 손꼽히는 게 바로 고려 상감청자죠.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처음에는 다른 색의 흙을 넣다가, 흙도 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의 뭐 백토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넣고 다른 색깔의 흙을 다양한 형태의 색을 넣다가 나중에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나중에는 은을 넣기도 하고 금을 넣기도 하는, 그렇게 막 사치품처럼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고려 청자가. 나라가 파티만 즐기면은 재정이 문란해지고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나라의 재정과 뭐 이런 어려움들에 의해 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청자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녹슨 철의 색깔처럼 약간 황갈색으로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자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분청삭입니다. 그런 보기 싫은 청자를 조금 가리기 위해서, 흰색 분으로 가리기 위해서 나온 게 분청삭입니다. 청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릇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자보다 강도가 세기가 조금 약합니다. 많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잘 깨지고 잘 금이 갑니다.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귀족 재산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런 거 깨져도 뭐 괜찮은 그런 귀족들이 뭐 일상생활 속에 사용했지, 막 누구나 뭐 일반 민중들이 뭐 누구나 사용하던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싸고 진귀한 그런 게 청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청자는 그냥 관상용, 그냥 눈으로 보는 청자와 뭐 특히 도자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 상시로, 상설 전시로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서 가셔가지고 보시면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청자도 청자인데 그 청자의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문양 같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와,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들었구나 싶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했어?